안녕하세요. 내 아이 미래 직업 가이드 강의를 맡은 와이즈 멘토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진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왜 진로가 중요하고 또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아이들의 진로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는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는 국가의 중요 경제 지표를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는 그래프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인생을 노동소득과 소비로 표현하는데, 보통의 인간들은 적자, 흑자, 적자의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사회에서 살려면 흑자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흑자 영역이 넓어지려면 방황 없이 조금 더 빨리 사회에 진입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전문성을 쌓아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조성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증가를 해서 우리 흑자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우리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보다는 살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이 진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회 진입 연령이 너무 늦어지는 20대 때 너무나 많은 방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부모님들은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잘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진로 교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직업의 변화를 아는 것이 아이들한테 많은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변화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직업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요즘 어떤 직업들이 핫한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도 몇 년 뒤에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기 미래를 알아보는데 미국의 자료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미국에서는 글래스도어라는 유명한 취업 사이트에서 매년 잘 나가는 직업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직업들이 잘 나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영어로 돼 있지만 그냥 읽어드리면 1등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기업의 IT 시스템을 설계, 유지, 보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2등 풀스택 엔지니어, 융합형 인재입니다. 우리 데이터 단과 프론트엔드 단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3등이 데이터 과학자, 4등이 운영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역시 융합형 인재인 데브옵스 엔지니어, 5등 전략 매니저, 6등 인공지능 관련된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직업들은 연봉, 삶의 질, 채용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정량평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직업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IT, 인공지능, 과거에 없는 또는 융합형 인재, 이런 쪽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을 하시면서 아이들 교육을 열심히 시키시면서도 공부해라 그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아이를 바라보면서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의사, 교사, 공무원, 이 7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항상 꿈을 가지라는 얘기를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에서 매년 청소년들의 꿈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꿈은 부모님들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가까운 주변의 어른인 부모와 학교에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 아이들이 내세우는 그런 꿈이라는 것도 그 들은 얘기 안에서 꿈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다 좋은 직업들이긴 하지만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한테 실제로 자기들이 새롭게 기회를 가질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예전 직업만 몇몇 직업에만 몰려서 설계를 한다면, 도달하는 아이는 그나마 괜찮지만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과 사회의 변화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이 아이의 생각 속에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메꿔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게 큰 진로 교육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쏠림 현상이 요즘은 특히 더 심한데 의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더 명예로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약간 유행처럼 의대 하는 경향들이 더 생기고 있어서 아이들은 옛날 얘기 많이 듣지, 또 공부 제일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라지, 이런 왜곡된 정보 속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줄 것인가, 주변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과 같이 무엇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 보고서들을 많이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보고서는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다 공개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보고서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갈 그런 변화는, 나갈 시점의 변화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산하기관 총리실 기관인가요? 그 기관에서 만든 국가보고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8가지 큰 변동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도 사실 심각한 문제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교대의 인기는 몇 년 전까지 굉장히 높았는데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일순간에 이게 딱 바뀌는 겁니다. 왜? 임용고시 애들이 줄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를 할 시점이 되니까 이 앞으로 임용고시 문제 때문에 교대 인기가 급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인구 문제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예전과는 다르게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자기가 직접 세상에 자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 성공의 방정식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전에는 머릿속으로 기획을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인재라고 했다면 요즘은 자기의 그 컨텐츠를 직접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인재 소리를 듣는 사회가 돼버렸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이런 각종 기술의 발전은 아이들의 진로 직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이다. 대학마다 인공지능학과가 다 개설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다 이런 현상을 반영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위치로 국내외 경기에 여전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국제무역, 제2외 국어,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전에는 매출만 강조했던 기업들이 착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됨에 따라서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채용 방식의 변화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20년 우리 사회는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먹거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투자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분야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 분야가 되는 거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분야 쪽에 국가적인 투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를 계획할 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2050년까지 각종 국제적인 어떤 그 약속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되는 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곳에 과감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명문 국립대학을 새로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 쪽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주제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과 제도,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큰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 좋은 지자체장을 뽑는 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8가지 변화로 크게 나눠놨지만 이 변화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진로 진학 설계 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회 변화를 알았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아이는 대체 어느 분야로 보낼 것인가? 그 진로 지도를 잘 하려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는 적성 파악 단계와 파악된 적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분야로 가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설계하는 진로 설계,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만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성이라는 것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의 결과로 우리 아이의 적성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은 아이 한둘 사이에 내 식구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위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상담하는 사람들은 정규 분포상에서 우리 아이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아이들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각종 인적성 검사가 아이들의 적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이과 나누기 전에 적성 검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요즘은 초등 고학년부터 여러 번의 적성 검사를 공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적성은 다양한 체험 활동의 결과, 그리고 아이를 많이 바라본 사람들과의 그런 상담, 만남, 그래도 각종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각종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수업의 활성화, 진로교사의 배치, 인적성 검사 지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이 어느 분야로 가면 행복할 것인가? 그럼 사회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과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진로 성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로 성숙도를 늘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 인재가 아닌 요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최고의 인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글로벌 감각이 있는 이런 어떤 인재들을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걸 다 갖추는 것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면 우리 아이가 이 시대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잘 짤 수 있는 게 진로 설계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참 많거든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아이가 혹시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다음 옵션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분야가 생겼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입시와 어떤 진학을 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의
적성을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진로 설계를 잘 못하게 되면 허망한 일이 되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진로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사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의 적성을 잘 몰라서 우리 아이에 맞지 않으면 이것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가 어떤 분야로 가면 행복할 수 있고 그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이 우리나라도 성장해서 공적인 파트에서 이런 분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으니 요약해놓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우리나라 인구 쪽의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님이 쓴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 속에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트렌드 코리아, 매년 나오는 책이 되는 거죠. 김난도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서 항상 리드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어떤 소비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지만 이런 사회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교육을 가지고 관점 시각으로 이 책을 보시면 또 교육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재미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에 대해서 대체 학교에서, 교육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장 핫한 주제가 뭐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걸 아시려면 역시 매년 나오는 책인데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 속에서는 교육 정책, 요즘 교육 쪽에서 연구하는 그런 파트들,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해마다 핵심되는 그의 주제로 정리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도움되는 책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어떤 부모님들의 진로 진학 계획 안에는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아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부모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행복한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항상 이걸 중심에 두시면서 이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